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2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고 있죠. 또 캐나다도 방문을 할 테고, 그전에는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의 국장에 조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민주당 스피커들도 그렇고 민주당 당직자들까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지금 정상 외교 중인 대통령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연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뭐 외교 참사 또는 뭐 가짜로 어떤 일들을 엮어내서 뭐 홀대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 여과 없이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늘도 한 3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이 국민 몇 퍼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제목을 뽑고 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뭐 국민은 국민이겠지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조사를 한 1000명을 하면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한 뭐 380명, 뭐 370명 그 정도 되는데 3분의 1은 되는 것이 되는데, 그쪽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이 혹평을 하는 그 여론조사가 섞여서 나오는데, 그걸 세밀히 구분을 해서 언론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완전히 진보 좌파 쪽에서 장악을 한 언론 풍토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세력과 같은데, 이것은 가짜 여론을 형성을 하는, 자, 저는 심하게 그렇게도 봅니다. 뭐 민주당 그 지지자는 국민이 아니냐,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뭐 어떤 때는 그 뒤에 한 줄 붙이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제목에서 국민 몇 퍼센트 이렇게 하죠. 자,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한겨레 신문 인터넷판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한겨레 인터넷판인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윤 대통령 국외 순방 성과 55% 기대 안 한다. 전국 지표조사.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자, 성과를 기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사도 완전히 자기적입니다. 이렇게 이 기사가 시작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 성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 순방 중에 이렇게 딱 앞에 리더를 잡고 한겨레 기사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죠. 뭐 4개 여론조사회사가 뭐 조사를 19일, 21일 한 결과 성과가 없을 것,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을 해봤자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55%가 나왔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여론은 40%로 나타났다. 55%는 성과 없을 거다. 40%는 있을 거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 누가 성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는지도 해줘야죠. 어느 계층이. 없습니다. 그 기사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보니 이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 응답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나눠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84%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84%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82%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딱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나눠져 있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제목도 이렇게 서로 엇갈린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목이 그냥 윤 대통령 국외 순방 성과 55% 이렇게 제목을 딱 뽑았습니다. 또 이 같은 기사에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두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59%가 특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그러면서 한겨레가 그 뒤에 이렇게 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대 의견이 62%에 이른 반면 중도층에선 찬성 의견이 64%로 조사됐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응답을 했나도 기사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이제 60%, 22%로 더 많았다 이러고 끝내버렸습니다. 또 다른데 또 제가 찾아봐야 됐죠. 그래서 진보층은 이 진보층 지금 한겨레 기사에서는 진보층 또 민주당 지지층은 기사 4에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그것까지 실으면 좀 이상해지죠, 기사가. 자기들은 이 응답자 59% 김건희 특검 찬성 이랬는데. 자, 다른 데서 찾아보면 진보층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80%. 민주당 지지층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86%입니다. 이쪽이 그 표집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59% 나왔는데 이 말은 쏙 빼고 마치 국민 59%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보여드리는 여론조사 이것도 오늘 발표됐는데 이 UPI 뉴스, KBC 강주방송, 넥스트 위크 리서치 공동조사. 자, 이렇게 해서 UPI 뉴스라는 데서 인터넷판에 올렸는데 자, 제목은 이겁니다. 윤석열 탄핵론, 공감 52.7, 비공감 43.6, 이대남 공감 35.3. 이대남을 한 것도 이준석을 또 거론을 했겠죠. 떠올리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자, 국민 절반 이상이 한다. 국민 절반 이상. UPI 뉴스, KBS 강주방송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이 탄핵론에, 윤 대통령 탄핵론에 공감을 선택한 응답자는 52.7%를 기록했다. 자, 국민 절반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에도 국민 2명 중 1명 꼴이다. 매우 공감은 42.6%, 다소 공감은 10.1%, 비공감을 선택한 응답자는 43.6%. 그래서 공감과 비공감 응답의 격차는 9.1%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다.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공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임기 4개월에 탄핵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탄핵에 공감한다. 이 응답은 호남에서 64.6%나 나왔습니다. 1위. 그리고 TK, 여당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TK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56.1, 공감 39.0보다 훨씬 많았고, 자, 이 정치적 성향별로 보수층은 공감한다. 탄핵 주장에,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 26.1, 아니다. 공감 안 한다. 72.0. 보수층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감 안 한다가 72.0인데, 진보층 응답자들이 84.4%가 탄핵에 공감한다. 그리고 공감 안 한다는 겨우 13.2%.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를 하려면은 보수층은 아주 소수만 탄핵에 동의를 하는데, 탄핵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84.4%나 이 탄핵에 뭐 동의를 한다, 민주당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 식으로 해야죠. 국민 2명 중 1명 꼴. 국민 절반 이상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이 메시지 전달이 아니죠. 이 UPI 뉴스에서 또 이런 그 인터넷 기사 또 제목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여당 대표 적합도 상승세 이준석
18.9%, 유승민과 선두 경쟁. 자, 여당 대표 적합도를 국민에게 물어본다. 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3분의 1이 표집된. 자, 그렇게 하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막 응원하죠. 유승민과 이준석을 응원합니다. 안에서 난동을 피우니까, 이준석이 난동을 피우니까 막 응원을 하고, 오늘도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 민주당보다 더 독하게 논평을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마치고 나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단 바이든과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 XX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지 이 바이든이 뭐 쪽팔리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여기에 완전히 앞장서 가지고 지금 혹평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승민과 이준석이 민주당 대표 적합도에서 선두 경쟁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KBS 강조방송까지 끼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준석이 적합하다. 여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로 18.9%. 유승민이 이래네요. 유승민은 23.5%, 이준석이 18.9%. 자, 유승민 적합도가 1위고, 이준석은 2위 18.9%다. 그 다음에 3위가 나경원 12.4, 이준석보다 훨씬 내려갔습니다. 안철수 11.1, 그 다음에 김기현, 정진석, 권영세, 조경태, 이거 좀 미미하다, 고만고만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적합하냐? 이것은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 지지자의 의견이 중요하죠. 실제로 이 당대표 경선에서도 7대3 비율로 당원 투표가 들어갑니다. 당원 투표가 70% 반영이 되고, 일반 국민율은 30%. 그런데 30% 안에도 역선택,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저번에 당대표가 됐던 것이죠. 작년 6월 달에.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역선택의 흐름이 더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UPI 뉴스라는 매체에서는 사실상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1위 자리를 놓고 접전하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친윤계와 맞서온 두 사람은 당내 입지와 정치 스타일 등에서 닮은 점이 많아서 지지층이 겹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겹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하죠. 자, 이 기사인데, 자,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이것을 지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16.8%, 진보층이 20.8% 더 많이 지지를 하죠. 유승민은 진보층에서 무려 31.9%, 보수층에서는 11.9%만 지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어떨까요? 두 사람이 닮은 꼴을 보였다. 이 기사 내용 그건데, 윤석열 지지자 중에서 이준석 지지는 7.3%, 유승민 지지는 4.4%. 이렇게 하면서 이 UPI가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두 사람은 비윤계 대표 2인방으로 굳어진 셈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인데 이 비윤계를 왜 지지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윤석열 지지자 중에서 이 지지율이 작게 나왔다. 7.3, 4.4. 그래서 두 사람이 비윤계 대표 주자로 윤석열 지지자들에게서 굳어졌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윤석열 지지자들이 왜 유승민 이준석을 비윤계로 지지를 합니까?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는 이게 진짜죠. 나경원 전 의원이 31.1%로 1위, 안철수 의원이 19.3% 2위, 김기현 의원이 11.7% 3위, 이렇게 되고, 보수층 응답자 중에서는 나경원 23.7로 1위, 안철수 14.6으로 2위.
자, 이게 맞는 것이죠. 또 UPI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준석이 상승세를 탄 것은 윤핵관 그룹 등 친윤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평가된다.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로 이랬죠. 특히 친윤계 중심의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두, 구육 등 은행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한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참 이것이 과연 정당한 여론조사인지. 자, 추가 징계에 대해서 설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강주 방송까지 다 포함된 이 조사에서 질문 항목 이겁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이준석 추가 징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그런가 아닌가? 사상과 자유를 침해하는 앞에다 쫙 쓰고 그 응답이 부당한 조치라고 응답이 49.1%가 나왔다. 그 다음에 해당 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는 35.5. 그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추가 징계에 대해서 13.6%포인트 높았다. 이것은 설문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추가 징계를 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해당 행위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범법행위로 해당 기관의 수사를 받는 문제, 또 당의 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문제, 당의 그 의사결정을 계속 방해하고 해방을 놓으면서 법원에 다 갖다 맡기는 이런 문제들로 추가 징계를 지금 제명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다른 부분은 다 빼놓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개국의 양두구역이라고 했다고 나를 제명하려고 한다. 계속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딱 이준석의 그 프레임을 그대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이준석 추가 징계. 그런 거 아닌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그렇다. 응답이 49.1%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이 여론조사, 이것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 여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할 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한 5%도 지지 안 합니다. 3%, 4% 이렇게 지지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표집이 3분의 1이 민주당 지지층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이 30%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이 가짜 뉴스를 막 양산을 하고 또 진보 좌파가 장악한 언론 그리고 일부 목적성을 의심받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민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